자, 가볼게요. 방금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도 결국엔 점 하나 잡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2-1번으로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여기 있네. 그 다음 제가 2-3번 해볼게요. 2-1번 보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3x 플러스 y 플러스 7은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우리는 지금 얘네 둘이 첫 번째 평행하냐?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 왜? x, y 앞에 개수가 똑같고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가 0 나오는데 왜 물어보겠냐 이거지. 그럼 결국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는 건 두 직선과 점 사이 거리 중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 직선과 점 사이로 풀어야 되는데 딱 봐도 고은아 어떤 게 이뻐? 앞에 있는 직선, 뒤에 있는 직선. 앞에 있는 직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직선의 절편 중에 이쁜 점 1,0이 너무 이뻐. 그래서 얘는 1,0을 잡고 요거와 요거 사이 거리의 디스턴스를 구하면 될 것 같아.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10분의 절대값 1,0 넣으면 10. 끝났네. 루트 10이다 이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난이도 하고요. 제가 여기 이 문제 있네 라고 했던 게 가끔 가다가 2-3번처럼 나오거든요. 2-3번에 애들이 뭘 당황하냐면 선생님 A값 어떻게 구해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근데 얘들아 A값을 못 찾는 거는 난 애초에 이 문제의 개념을 이해 못했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라고 벌써 전제 조건을 줬어요. 그럼 벌써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서 벌써 무슨 조건을 먼저 써야 돼? 평행 조건을 먼저 써야 돼. 혹시 기억나니? 평행 조건? 2x-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랑 플러스 2라는 직선. 사실 이 뒤에 숫자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이 직선이랑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 근데 평행하대. 우리 혹시 기억나? 저번에 배운 개념. 선생님 두 직선이 평행하면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x 개수, y 개수가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선생님 y 개수가 달라요. 아니지. 내가 강제로 맞춰주면 돼. 얘를 다 강제로 마3을 곱해볼게. 마3을 곱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3y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a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감사합니다. 왜? 결국엔 y좌표가 통일됐으니까요. x 개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a는 자동적으로 일단 마이너스 6은 통과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왜 이 문제는 애초에 이렇게 두 개 줬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줬어요? 라고 하면 얘 약분해서 보여준 것 뿐이야. 얘 약분해서 얘 줬으니까 너가 거꾸로 약분되기 전식을 찾아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이걸 또 다 같이 마3을 곱해서 이렇게 통일시켜야 되나요? 아니요. 우린 한 가지 더 배웠잖아요. 평행하다 그러면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2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3이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도 a가 마이너스 6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비율을 이용해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랑 개수를 하나를 일치시켜서 풀어도 상관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7쪽의 유형 3번에 별표 100만 개 치세요. 왠지 아세요? 절대로 이 방법대로 풀지 마세요. 이거 해설에 그냥 막 난도질을 하세요. X를 치든 이딴 식으로 풀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이게 서울여고거나 숙문고면 선생님이 이거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할 텐데 이대부고라면 이 방식대로 푸시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대부고는 어차피 뭐가 없죠?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을 제가 칠판에 푸는 방식으로 풀면 빵점 처리돼요. 근데 이대부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객관식이든 단답형이든 제 방식대로 풀면 돼요. 아니 우리가 같이 했던 거야.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필수예제 3번은 점 3개 줄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줘 라는 거거든.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혹시 삼각형의 넓이가 고3 때까지 총 몇 개 배우는지 아세요? 삼각형의 넓이 너네 지금 배워봤자 뭐밖에 없어? 첫 번째 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야. 두 번째 또 뭐 있지? 오, 그거 기억나면 짱인데 2분의 1 a b 사인 끼인각해서 구하는 거 있어. 요거는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는 외워라고 시켰을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저걸 증명까지 할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운 게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야. 삼각함수,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근데 현재 우리 여기 2학년들 오전에 스파르타의 대수 배우거든. 대수 배우면 총 몇 개를 배우냐면 7개를 배워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무려 7개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꼴랑 저 하나에다 중학교 때 와가지고 요거 하나 더 배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1학년 때 배우는 세 번째식 바로 뭐냐? 여러분들 신발 보면 뭐 있죠? 신발에 뭐 있어? 끈 있죠?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이걸 비법을 전수해 줄 거야. 이 4번을 전수해 줄 거예요. 왜냐면 4번이 죽는 거 아니야? 4번이 생각보다는 되게 유용해요. 어마어마하게. 자, 먼저 신발끈부터 한번 가봅시다. 지민아, 신발끈이 어떻게 아이고, 넌 신발끈이 없네. 아이고. 자, 신발끈 있으신 분들은 신발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묶는 애 없죠? 병원 가야 돼. 이렇게 묶으면. 대부분 신발끈이 어때요? X자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신발끈 공식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바로 세 좌표를 알려줄 때 쓸 수 있다 이거야. 혹시 이거 공식 까먹은 사람? 신발끈 공식 한번 써주게. 까먹었다 손. 안 까먹었어? 갈게. A, B, C, D, E, F 이렇게 세 점을 주면요. 넓이는 수학에서 넓이라고 하면 S를 씁니다. 왜일까요? 우리 표면을 뜻하는 영단어가 뭐죠? surface. 그 앞자를 따서 S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S 찍 하고 그은 거. 이거는 더하답니다. 더하기가 영어로 혹시 뭐죠? sum. 그 앞 글자를 따서 S라고 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대부분 sum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고 우리 S라고 나오면 다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자, 순서대로 쓸 거예요. 근데 요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냥 순서만 맞춰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만 순서대로 쓰라는 거지 꼭 A, B, C점 순서대로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너네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뭐부터 쓰는 게 좋냐? 바로 0이 많은 거부터. 무슨 뜻이냐? A, B, C, D, E, F 중에 0이 누구 하나라도 있어. 얘는 0이 있고 얘는 0이 없어. 그럼 얘부터 먼저 써. 얘가 0이 있고 여긴 0이 없어. 그럼 얘부터 써. 어쨌든 순서대로 A, B, C, D, E, F 그리고 처음에 쓴 거 한 번만 더 A, B를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신발끈이 어떻게 돼 있다? X자로 있다 그랬어. 그럼 선생님이 지금 파란 색깔로 이어주는 대로 먼저 곱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AD 더하기 CF 더하기 EB라고 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어주는 것끼리도 곱해서 더하세요. 그러면 AF, ED, 그 다음에 ED, 그 다음에 CB. 그리고 두 값을요 빼고 절대값 씌우고 2분의 1 씌워준 게 신발끈 공식입니다. 저걸 언제 배웠어요? 이거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인가 배우는 것 같아. 한 번은 알려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웬만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신발끈 공식 알지라고 하면 안다고 말하는 거 보면 아닌가? 선행할 때 배우나? 설 때 배웠어? 그러면 요거 외우시면 돼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A, B, C, D, E, F, A, B. 그 대신 A, B는 뭐냐? 여기 써준 걸 한 번 더 써주는 것밖에 없다.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그냥 재미삼아. 예를 들어서 3-1번으로 가볼게. 3-1번. 3-1번 보면
2,3 마이, 마일 4, 마3이래. 그럼 우리 바로 그냥 신발끈 공식 쓸게.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아, 짜증나지 이거. 왜? 0이 아무도 없어. 그럼 얘들아 그냥 니네 쓰고 싶은 대로 써. 2,3 그리고 마이, 마일 그리고 4, 마3 그리고 2,3 절대값. 간다. 잘 봐. 간다. 간다. 암산할 거야. 마2 6 더하면 4 12 16 마6 마4 마10 마6 마16 빼주고 2분의 1 더하기로 갈 거고 32고 2분의 1 하면 답은 16 답이에요. 그 저거 있잖아요. A, B, C, D, E, F 그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요 순서만 맞으면 돼. 그러면 EF를 앞에 쓰면 EF를 하면 돼요. EF로 맨 앞에 쓴 걸 한 번 더 쓴 것 뿐이야. 만약에 여기가 마이, 마일부터 썼으면 마이, 마일 4, 마3 2, 3 마이, 마일 똑같이 대각선 끝.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지금도 써 2학년 애들.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학자들 참 잘 만들어 놓은 공식이죠. 근데 난 너네들한테 하나 더 알려주고 싶어. 이 4번이 1학년 때 알면 조금 도움될 때가 있더라고. 많이 도움될 때가. 바로 수학자 이름을 땄거든. 우리 파푸스처럼 졸라 똑똑한 수학자 한 명이 있어. 바로 누가? 혹시 자기 하나 더 들어보신 분? 없어요? 바로 헤론 씨입니다. 헤론. 이름도 이뻐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헤론의 공식. 근데 그러면 언제는 신발끈 쓰고 언제는 헤론의 공식을 써요? 라고 하면 신발끈은 세 좌표를 알 때죠. 헤론의 공식은 세 길이만 알 때를 쓰시면 돼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초등학교 때 맨날 학교 선생님이 세변의 길이 주고 넓이 구하라고 했으면 그때 당시 헤론의 공식을 알았다면 너네들은 바로 천재가 됐을 텐데. 그치? 근데 우리가 한번 이제 와서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잘 봐. 공식 알려줄게. 잘 봐. 공식을 보면 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도 꼭 들어드릴게요. 루트. 넓이는 이렇게입니다. 어렵죠? 저게 뭔 말이야? S 빼기 S 이게 무슨 뜻이야? 라는 거야. 자, 갈게. 이거 지울게. 자, 잘 봐. 요게 S 대문자죠. 그건 surface, 면적. 요게 S 뭐예요? 소문자죠. 이거는 얘랑 달라요. 그럼 요 S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 S는 A, B, C를 더해서 2로 나눈 거예요. 근데 그럼 A, B, C는 뭡니까? 또. 요 A, B, C가 바로 세변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읊어볼까요? 자, 가볼게. 우리 이거 증명하려면 애들 놀라는 거 그냥 직각삼각형 갖다 보여드리면 게임 끝나요. 아무거나 길이 말해줘. 직각삼각형 되게. 아무거나, 고거나. 아무거나 직각삼각형 길이 되게 아무거나 말해줘. 3, 4, 5. 그럼 물어볼게. 얘 면적 뭐 나와? 우리 단순하게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하면 6 나오지? 자, 헤론의 공식으로도 6 나오는지 볼게. 간다. S는 루트. 자, 먼저 소문자 S 구하셔야 돼요.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뭐 나오죠? 그럼 6 곱하기 6에서 한 변 길이 빼고 6에서 한 변 길이 빼고 6에서 한 변 길이 빼고 6에서 5 빼면 6에서 4 빼면 6에서 3 빼면 6, 6이 36이네? 그럼 루트 36이니까 뭐 나와요? 6. 똑같네?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각삼각형을 제가 예시를 든 이유가 바로 넓이도 구할 수 있으니까 구해놓은 건데
직각 삼각형일 때 쓰는 공식 아니에요.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도 이제 넓이를 바로 일단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은 한번 이등변 삼각형으로 줘볼게. 여기가 2고 여기가 4로 한번 가볼게. 그럼 만약에 요거 넓이 구하라 그랬으면 원래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요. 이렇게.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여기를 5라고 해볼게. 10이라고 하자. 10이면 안 돼. 잠깐만 머리 좀 쓸게. 또 3, 4, 5 찾으면 또 힘든데 더 숫자 더러운 거 없니? 6, 8, 10 나오게 하면 되겠다. 그럼 여기가 6이니까 12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 만약에 원래대로라면 구하라고 했으면 10이니까 수직선 그어서 여기가 2등분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뭐나 8 나와. 피타고라스 써서. 그럼 넓이는 12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48이라고 원래 구하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2등변도 몰랐어. 2등변은 알아야지. 여기가 12가 나왔어.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 S는 루트. 자,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뭐 나와? 16. 곱하기. 자, 16 빼기 10. 6. 16 빼기 10. 6. 16 빼기 2. 4. 이렇게 나와. 그치? 그럼 얘가 결국에는 루트. 자, 이거 잘 따라오세요. 자, 2의 몇 승? 4승. 맞아? 2의 4승. 여기 2의 2승 있으니까 2의 몇 승? 6승. 거기다 2 곱하기 2 곱하기가 2가 어쨌든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4개까지, 4개까지 더 있으니까 총 몇 개? 8개. 됐지? 그리고 3은 몇 개? 2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요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땐 조심하게 나가야지. 3의 제곱은 나갈 때 뭐로 나가겠어? 3으로 나가지만 2의 8승이 결국 4의 몇 승이야? 4승이야. 그럼 결국 얘는 나갈 때 뭐로 나가겠어? 4의 제곱, 즉 16으로 나갈 수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은 40.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긴 좋아요. 요거는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대부고는 단답형밖에 없으니까. 서술형 있는 중앙고랑 중앙여고도 상관없고 숙문고랑 서울여고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원래 정석대로 찾으려 그러면 거기 몇 쪽이야? 47쪽에 위에 대표 문제처럼 찾으셔야 돼요. 뭐 H 긋고 그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뭐 난리 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발끈 그냥 바로 풀면 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8쪽 필수예제 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렵나 봐요. 난이도가 좀 올라갔나 봐요. 자, 가볼게. 요것도 정말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정말 내신 대비 들어가면 거의 여기가 한 10명 있으면 9명이 질문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엄청나게 또 이해시킨 다음에 또 다시는 안 틀리게끔 알려드릴게요. 자, 가볼게. 지금 단원명이, 유형명이 뭐예요? 두 직선을 이루는 각을 2등분한대. 각의 2등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각의 2등분 아까 해봤었단 말이야. 근데 얘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각의 2등분선은 삼각형이 완벽하게 있었고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그리고 요 좌표를 찾는 데 집중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울 필수예제 유형 4번은 이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 찾아달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이렇게 풀겠어요. A점, B점, C점이 있으니까요. 각의 2등분선처럼 해가지고 요거 좌표를 구할게요. 맞아? 그 다음에요. 이 좌표랑 이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건 삼각형일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1번 직선, 2번 직선. 자, 저 1번과 2번이 크로스됨으로써 생기는 각이 있을 거야. 끼인 각. 보여? 요쪽 아니면? 요쪽이 있겠지?
선생님 왜 요쪽은 신경 안 써? 요쪽이랑 요쪽은 우리가 일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하지? 막곡지각. 그러니까 요쪽 아니면 요쪽밖에 없어. 너무 선생님이 너무 이걸 비슷하게 그렸다. 더 극단적으로 그려줄게. 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이렇게 하나 1번 직선, 그 다음 더 눕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첫 번째 여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이만큼 넓은 여기가 있을 거야. 이해가?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네 저기 별표 하나짜리 각 보여? 네. 저거를 정확하게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첫 번째. 두 번째, 저기 별표 두 개 각도 보여? 네. 저 두 개를 정확하게 반 자르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두 개가 나오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직선 하나 보여? 요거 보이지? 3번 직선 찾아봐. 두 번째, 4번 직선 찾아봐. 3번과 4번을 찾으라는 거야, 현재. 그럼 얘들아, 이게 정석대로 풀잖아? 정석대로 풀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답도 이쁘게 잘 나와. 근데 우린 시간 단축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시간 단축하는 건 좀 이따 알려주고 먼저 정석대로 풀어볼게. 선생님, 그러면 이 3번도 결국에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점들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점을 하나 잡아볼게. 그럼 물어볼게. 이 점에서 1번까지 거리랑 이 점에서 2번까지 거리 어떨 것 같아? 같아요. 또 다른 점 하나 잡았어. 또 1번까지 거리랑 2번까지 거리가 어떨 것 같아? 아, 선생님, 그러면 저 3번 직선은요,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그리신 게 아니라 수많은 점들이 다 1번과 2번, 1번과 2번, 1번과 2번 딱 정도를 지키면서 걸어가서 생긴 발자국들을 이어봤더니 직선이 나온 거네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옆에 친구 있고 옆에 친구 있으면 이 학생과 이 학생을 정확하게 거리가 떨어진 것만큼 간격을 두면서 걸어가 보라는 거야. 그럼 얘와 얘 간격 가운데, 얘와 얘 간격 가운데, 얘와 얘 간격 가운데, 그 점들을 모으면 이런 직선들이 나온다는 거지. 점들이 모여서. 그럼 우린 지금 이걸 찾는 게 지금 요 3번 직선이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제가 저걸 만약에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요 점을 하나 잡아. x, y라고. 됐지? 일단 여러분들 봐줘. 그 다음 내가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 거니까. 그러면 이 x, y부터 1번까지 거리랑 x, y부터 1번 직선까지 거리와 x, y부터 2번까지 직선 사이 거리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볼게. 루트. 자, 그럼 여러분들 칠판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할게요. 그 필수예제 4번으로 할 거니까 어차피 풀이 있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그럼 10분의 절대값. x, y를 첫 번째 직선에 넣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직선 구할게. 루트.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에 거 제곱. 4 더하기 36. 루트 40분의 절대값. x, y 넣으면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x, y부터 1번 직선까지. 이거는 x, y부터 2번까지 직선의 각각의 디스턴스를 구한 건데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약분되죠. 루트 4로. 그러면 얘는 2란 말이야. 양쪽을 2를 곱해서 여기로 보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문제는 2 곱하기 절대값 이 거리와 절대값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난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이걸 배웠나? 중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물어볼게. 이렇게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양쪽에 절대값 있을 때 우리가 절대값 있으면 푸는 방법은 몇 가지랬지? 두 가지라 그랬어. 첫 번째 뭐 하거나 제곱하거나, 두 번째는 뭐? 범위를 나눠서 하거나요. 자, 근데 범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탈락. 두 번째 제곱하자. 와, 이거 제곱 골치 아파져. 항이 몇 개야? 3개다 보니까 제곱하면 무려 몇 개 나와? 6개 나와. 야, 그래도 같다고 두는 건 이건 너무 사치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건 외우셔도 돼요. 고3 때까지 쓸 거예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 두 개가 같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범위도 나누기 어렵고 제곱하기도 꺼려질 때는 어떻게 풀면 되냐? 한쪽은 그냥 A라고 쓰시고요. 다른 한쪽을 그대로 쓰던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붙이던가 이 두 개가 정답입니다. 당연한 거야. A가 B가 되면 절대값 B는 절대값 B와 같다. A가 마이너스 B 되면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은 절대값 B랑 같다. 당연한 거거든. 그럼 얘도 가볼게. 얘를 그대로 두고 한쪽은 그대로 쓰던가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던가.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 구해볼게. 요거 최종적으로 이쁘게 바꿔볼게. 이쁘게 바꿔보면 6x, 2x 넘어가면 4x 2y, 6y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 플러스 3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9는 0 하나. 두 번째 6x 마이너스 2x 8x 2y 마이너스 6y 플러스 8y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5는 0. 자, 필수 예제 4번 봐보세요. 위에 밑에 답이랑 어때요? 똑같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지금 왜 답이 두 개 나왔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3번하고 4번이 한 방에 나온 거예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3번 갖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4번도 바로 구한 거네요? 라는 거야. 왜 얘가 동시에 나와요, 답이? 왜냐면 4번도 구할 때 점 위에서 노란색까지 거리랑 흰색까지 거리가 같다를 어차피 똑같이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점을 x, y라고 두고 풀면 알아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는 하나 고르라 그래요. 이 중에 저 3번이 뭐니에요? 그럼 얘들아 3번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요 선생님? 잘 봐 얘들아. 1번과 2번은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근데 그 사이를 자르는 3번은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 그럼 4번은 뭐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가 음수예요. 얘가 양수죠. 4y는 4x, y는 x. 기울기가 양수고 얘는 8y는 마이너스 8x, y는 마이너스 x. 그래서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얘가 3번 직선, 얘가 4번 직선이 되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이것까지 골라내라고 해요. 자, 이게 정석이에요. 시간 많이 투자해서 푸는 방법. 왜? 점 쓰고 거리 공식 쓰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요렇게 말했으니까 오래 걸린 건데 이게 만약에 막 해서 한 20초 걸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고요.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한 4초 만에 풀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10초 정도 걸리게끔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제가 구분해내는 방법 알려줄게. 잘 봐. 4-1번은요 4초 걸려요. 문제 푸는데 4-2번도 4초 걸려요. 그 말 뜻은 뭐냐면요 4-1, 2번은 둘 다 4초 걸리는 문제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필수의 제 4번이 한 15초 걸리는 문제예요. 얘가 15초 걸리는 문제. 그리고 4-1번과 4-2번은 4초 걸리는 문제예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부터 알아야 이게 왜 시간이 단축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꿀팁 방법을 써먹는단 말이야. 잘 봐. 4-1번을 보시면, 자, 이거 대충 한 딱 식 보면은 바로 애들 말하던데. 3x-y-1이고, 두 번째 직선은 x-3y 플러스 6은 0이 나올 거예요. 아,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원래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예방식대로 풀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한 15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2등분하는 건 두 개 나올 거야. 그 중에 하나 즉 점을 x, y라고 잡았네. 그럼 나는 x, y부터 여기까지 거리, x, y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리해서 같다고 두고, 그 다음에 양쪽에 분모 없애고, 그 다음에 곱해갖고 절대값만 남기고 한쪽 그대로 쓰고 한쪽은 그냥이랑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게 사실은 이 정도면 15초 걸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초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4초, 그럼 바로 4초 방식.
이거 15초. 아, 어쩔 수 없다. 쭈루루루루. 15초 만에 풀면 돼요. 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자, 아까 필수예제 4번은요. 디스턴스 구할 때 분모가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이었죠. 근데 얘는 루트 10 나오고 얘는 루트 40 나와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15초. 근데 볼게. 9 더하기 1, 루트 10. 1 더하기 9, 루트 10. 똑같죠? 그럼 4초. 똑같으면 이 공식 안 써도 돼요. 답은 뭐냐면요. 끝입니다. 그 두식 그냥 절대값 붙여서 같다고 두면 돼요. 그럼 답이에요. 하나 그대로 쓰고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서 쓰고. 답 맞나 봐볼까요? 넘겨볼게. 2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하나. 얘는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7은 0 하나. 그거나 답 맞나 확인해봐. 너가 확인해줘. 지금 그게 문제가 몇 번이냐면 그 4-1번이야. 너가 빨리 맞나 확인해. 쪽수로는 18쪽을 보면 된대. 맞아? 정답이지. 어때? 4초야. 여러분들 이 절대값도 안 써도 돼요. 이거 4초 문제. 그냥 하나 그대로 쓰고 하나 그대로 쓰고 하나 마이너스. 그럼 왜 그런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뭐 꿀팁 알려주는 학원은 아니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말했잖아. 요 밑에가 다르면 복잡해져. 속어는 되는데 살아남아. 그러니까 양쪽을 곱해야 돼, 얘를. 그래서 얘 개수가 달라져. 근데 얘가 만약에 디스턴스 구할 때 분모가 루트 10으로 동일하단 말이야. 루트 10분의 루트 10분의로 시작하면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져. 그럼 분자만 남잖아. 너무 당연한 결과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내가 졸라 멋있게 말한 것 뿐이야. 근데 여러분들도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보고 왜 얘는 바로 풀어도 되고 왜 얘는 이 디스턴스 거리 공식을 써야 되냐. 그럼 봐봐. 4-2번도 봐봐. 1 더하기 4 루트 5 4 더하기 1 똑같지? 그럼 여러분들 끝난 거야. 이거는 그냥 4초컷 문제야. 우리 4초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절대값도 쓰지 마.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2y 플러스 1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끝. 그럼 넘기면 3에 이쪽으로 넘길게.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 얘는 절로 넘길게. 3x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없어지네. 끝.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야.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뭐인 거 찾아달래? 양수인 거. 누구야? 밑에 거네. 끝. y는 3x. 나중에 꼭 답지 확인해 보세요. 제 답을 믿지 마시고. 알았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질문 진짜 많아요. 진짜 많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2쪽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좀 늦었어요. 잠깐만. 오케이, 됐어. 52쪽. 자, 우리가 조금 늦었어. 우리가 원래 평면 좌표를 한 방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평면 좌표를 2번에 나갔다 보니까 지금 월수금에 비하면 한 타임이 느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월수금반은 저번에 원의 방정식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원의 방정식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딱 3시 10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한 30분? 원방이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강제로 좀 잠깐 휴식을 갖게 되네요. 그럼 잠깐 제가 복사할 동안만 잠깐 쉬세요. 자, 일단 원의 방정식 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원이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지. 처음에 탄생한 배경. 그냥 원의 방정식 하면 만들면 되나? 라는 거지. 일단 우리 원이라는 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 자, 고은아 혹시 원의 정의가 뭐야? 그냥 너가 생각하기로. 원의 정의가 뭘까? 원을 그렸을 때요? 이렇게 그렸을 때요? 야, 수학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렸을 때는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그냥 직선계 이렇게. 아니야. 바로 뭐냐면 원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처음에 이제 생각하게 됐냐면 한 점이 있었어. 근데 그 점에 연결된 끈이 있었지. 그럼 한쪽에 어떤 사람이 그 끈을 잡고 있었어.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점이라 그래. 정지된 점. 그리고 얘는 동점이라 그래. 움직이는 점. 그 말 뜻은 뭐냐면 고정된 점으로부터 같은 길이, 변함이 없는 길이의 끈을 잡고 그 점이
막 앞을 보고 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점들의 자치를 한번 이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 끈이 팽팽하게 당겨진 채로 막 애가 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길이보단 더 나갈 수는 없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 왜? 팽팽해야 되니까. 그럼 최소한 그 점들을 막 이어보면 그리고 그 발자취를 한번 다 연결해보면 뭐가 나온다? 바로 요런 원들의 모임이 보일 거고 그게 미친 듯이 뛴다라고 하면 우린 결론적으로 요렇게 생긴 원이라는 모양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원의 정의가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치다라는 거야. 왜 선생님, 왜 굳이 선생님 어려운 좌치를 말합니까?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공수2에서요. 나중에 가면 좌치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좌치의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원일지 직선일지 아직 모르는 모든 것들을 다 한 방에 말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좌치인데 발을 따라가면 뭐예요? 발자취라고 불러요. 이해 가요? 그리고 좌치인데 얘가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 좌치가 일직선으로 가고 있으면 걔는 직선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원이 될지 직선이 될지 발이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를 그냥 다 한마디로 그냥 좌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얘는 그 좌치가 단지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양이 나와서 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의 중심 0,0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은 뭐가 나오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럼 저 공식은 왜 생긴 거예요? 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 원도요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를 만약에 0,0에 갖고 갔고 이 움직이는 점을 x, y라고 해볼게.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x, y가 여기 있어도 요 사이 거리 줄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 길이랑 이 점이 여기까지 달려가도 이 길이랑 이 점이 여기까지 달려가도 이 길이랑 이 점이 여기까지 달려가도 이 길이 이 모든 길이는 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같은 끈을 잡고 막 돌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그럼 고은아 0,0이랑 저 움직이는 점 x, y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디스턴스 루트 뭐가 나오지? x 빼기 0의 제곱 x제곱 y 빼기 0의 제곱 y제곱. 근데 이 디스턴스가 바로 뭐예요? 끈의 길이죠. 근데 끈의 길이에 루트가 있는 게 싫어서 그냥 단순히 양쪽을 제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뭐가 나오지? d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d를 만약에 r이라고 바꾼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방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방을 단순하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아, 결국엔 저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나온 공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가장 원의 기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원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형이 있어요. 자, 이거 벌써 어디서 듣고 왔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듣고 왔어요. 선생님, 제가 표준형이랑 일반형을 구분해내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요 모양 표준형, 요 모양 일반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앞으로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울 거야. 원도 배울 거고 직선 배울 거고 그 다음 나중에 가면 타원도 배울 거고 쌍곡선도 배울 거고 근데 그때마다 이건 표준형, 이건 일반형 이거 외우시면 머리 터져요. 그래서 제가 뭘 알려드렸냐면 표준형 자체와 일반형 자체를 구분해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뭐가 나와도 이러면 표준형, 이러면 일반형이야. 바로 뭐냐? 표준형은 보자마자 뭐예요? 알 수 있어요.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는 거지.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일반형은 보면 아직은 어색한 거지. 그러니까 보면 좀 불편하다? 도대체 보자마자 알 수 있다와 불편하다는 선생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직선 봐볼게요. 이거 했었잖아요. 자, 물어볼게. 기울기 2, y절편 0,4.
보자마자 어때요? 바로바로 한 0.0002초 만에 답이 나왔어요. 그럼 물어볼게. 자, 기울기 여기까지 좀 할 수 있죠. 마이너스 5분의 4 0, 몇 지나 얘 일반인 표준형으로 고쳐봐. 그럼 또 살짝은 불편해. 아, 계산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 얘 두 개 넘기고 5로 나눠서. 근데 그래서 보자마자 뭔가 불편하면 일반형, 알 수 있으면 표준형이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원방에서도 똑같아. 원방 봐봐. 자, 중심 몇 컴마 몇? 0,0. 반지름 2 끝. 보자마자 알 수 있어. 근데 내가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 자, 이게 일반 형식이야, 원에. 자, 중심, 반지름, 어때요? 바로 안 나오죠. 아,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일명 원의 일반형이고, 요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바로 표준형이라고 하는구나. 나중에 가선 타원도 배울 거거든요. 근데 타원하고 원은 닮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잘 봐. 어떤 걸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 질문 있는데, 왜 원은 이렇게 생겼고 식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 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얘가 커지면 더해서 4가 나오면 y는 어때 줘야 돼? 줄어들어 줘야 돼. 반대로 x 값이 줄면 더해서 4는 유지해야 되니까 y 값은 어떻게 해야 돼? 커져야 돼. 그러면 원 입장에선 x와 y가 정확하게 비례로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서로 상생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잘 봐. 2,0이거든? 그럼 먼저 원을 표현하자면 2,0, 마이, 0, 0,2, 0,2. 요 네 점은 확실하게 보이고, 잘 봐. x 값이 줄면 y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되는 거야. 아, 미안. 늘어야 되는 거고. x 값이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커지면 y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되잖아. 그럼 결국엔 x 값이 줄면 y 값은 올라가야 되고, x 값이 다시 커지니까 y 값은 다시 줄어야 돼. x 값이 작아지니까 y 값은 다시 커져야 되고, y 값이 x 값이 다시 커지면 y 값은 줄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 양수 말고 y 값, 제곱한 값. 음수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비례 관계식으로 서로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서로 작아졌다 커졌다, 이걸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원이 나온 거야. 근데 너네 혹시 재미삼아 타원식 봤어? 타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자, 조금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원은 무조건 국룰이 정해져 있어. 뭐냐? x제곱 계수와 y제곱 계수가 똑같아야 돼. 왜? 그래야지만이 x가 줄어들 만큼 y는 늘어날 거고 정확하게 비율에 맞춰서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할 거니까. 근데 얘 봐봐. 예를 들어서 x에다 2 넣었어. 요거 x에다 2 넣었어. 그럼 여기 4 나오거든. 그럼 y는 뭐면 돼? 0이면 4분의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4분의 몇이면 되지. 아, 근데 이거 좀 숫자가 더럽다. 이쁜 걸로 하자. 4분의 x제곱 더하기 숫자가 더러운데 뭐로 할까? 그냥 요걸로 하자. 자, 그럼 물어볼게. 요거 2 다 곱해볼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재밌겠다. 우리가 지금 타원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자, 물어볼게. x 값이 커지면 둘이 더해서 2가 되려면 얘 값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겠지. 근데 2가 곱해진 상태로 줄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줄어들어야 돼. 훨씬 더. 얘가 만약에 작아지면 얘가 커져야 되거든. 근데 2가 곱해진 채로 커져야 되니까 얘는 더 커져야 되는 거지. 아, 선생님 그러면 얘는 x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y는 덜 줄어들고 더 늘어나고, 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 얘는 덜 줄어야 되니까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타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 x 값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y 값은 더 많이 커지고, x 값이 커지는 거에 비해 y 값은 확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얘 모양이 조금 찌부짜부로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말한 거고, 어쨌든 그래서 원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로 줄고 같은 비율로 늘고 줄고 늘고 줄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x 제곱의 계수와 y 계수의 제곱이 같아야 돼. 근데 그러면 요거 이상해요. 왜? 여긴 4고 여기 4인데요? 이것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4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4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시작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이 원이 나올 거거든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일단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원도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표준형은 보자마자 원의 중심도 나오고 중심 선생님 A, B입니다. 반지름은 R이고요. 근데 일반형은 이렇게 나온다. 이게 일반형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거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이 바로 보이는 반면에 조금 불편해요. 왜? 얘를 제가요 표준형으로 고쳐야 돼서요. 그렇지. 표준형으로 고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저번에 혹시 기억나, 고은아? 직선도 표준형이랑 일반형이 있었는데 내가 웬만하면 그래 다 표준형으로 고쳐도 좋다 이거야. 근데 일반형으로 굳이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있었어. 바로 뭐냐면 우리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말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두 직선이 수직 상태야, 두 직선이 일치해 라고 나오면 이걸 굳이 모두 다 y는으로 고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왜? y는으로 고치는 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었지? 요거 갖다가 뭘 풀었어? 비례식 관계로 풀었어. P분의 A는 Q분의 B랑 같고 R분의 C까지 같으면 일치, R분의 C랑 다르면 평행, AP 더하기 BQ가 0이면 수직. 이런 것들을 외웠던 이유가 일반형으로 나와도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라고 했어. 근데 원방도 똑같아요. 원방도요, 일반형이 나오면 한 10문제 중에 9문제는 다 표준형으로 고치는 걸 추천합니다. 10문제 중에 9문제는. 대부분 이거 둔 채로 안 풀고 거기다 이걸로 바꿔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한 문제만 일반형에다가 두고 풀어야 돼요. 그것만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표준형으로 바꾸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 해줄게. 자,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 이거.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표준형으로 고쳐요? 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 요 두 개 갖다가 완전 제곱식 만들면 x 플러스 2의 제곱, 요 두 개 갖다가 완전 제곱식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자, 선생님 이제 요 15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15보다 좀 더 작은 걸로 가자. 10으로 갈게. 선생님 그러면 9 더하기 4니까 뭐가 나와? 13이지. 근데 나는 10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 근데 이 3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는 3이 되겠네. 아, 선생님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 컴마 마 3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3인 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이따 개념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책. 민지야. 자, 원의 정의 한번 읽어볼게. 평면 위의 한 점 C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부터 이루어진 도형을 원이라고 하고 그 원의 중심부터 일정한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A, B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라고 쓰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아니다, 여기 넘어갈 게 없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많은 진도 안 나갈게요. 53쪽 하고요.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숙제는 원방 안 낼게요. 근데 원방이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원방이요? 원방도 되게 어려워요. 원방은 어디가 어렵냐면요. 원방 뒤쪽이 어려워요. 접선의 방정식 쪽이요. 여기는 좀 원방의 공식을 좀 많이 외워야 되다 보니까. 자, 한번 가볼게. 제가 53쪽에 이건 너무 쉬워서 솔직히 말하면 1-3번을 제가 해드릴게요. 1-3번. 여러분들한테 원의 중심 주고 반지름 주면 원방 세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식으로 만들면 되니까. 근데 가끔 1-3번 한번 읽어볼게. 마이너스 1,마3과 중요하니까 내가 같이 읽는 거야. 1,1을 밑줄 쳐주세요. 지름의 양 끝점. 내가 점 2개 줬거든?
근데 얘들아,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이거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뭘까?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얘가 결국 지름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름의 양 끝점이라 했으니까 그 점의 중점은 결국 뭘 담당한다? 중심, 그렇지. 따라서 마 1, 마 3과 몇 컴마 몇? 1, 1의 중점을 구해보면 0,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이더라 라는 거야. 그럼 우리 원의 중심 알면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식 세워야겠지.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이라고 쓸 거야. 근데 이 식 어떻게 바로 세우셨어요? x가 0이니까 x 빼기 0의 제곱은 x제곱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부호 반대로 쓰시면 돼요. y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뭐 쓰는 칸이지? r 제곱 쓰는 칸이야. 얘들아, 여기가 r 제곱 쓰는 칸이니까 반지름을 루트를 씌운 놈이 나오는 거야. 16이면 4, 25면 5, 10이면 루트 10. 선생님, 그럼 여기는 제가 어떻게 찾아요? 라는데 요걸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을 저는 좀 선호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할게요. 이게 결국 반지름 아닌가요? 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써요. 1 더하기 4 루트 5 이렇게 나오네. 그럼 루트 5니까 여기 뭘 쓰면 돼요? 5를 쓰면 되겠죠. r 제곱 쓰는 칸이니까. 요게 1번 방식. 두 번째 방식. 선생님, 저는요 저걸 따로따로 안 구하고요 그냥 지름을 구할게요. 왜? 지름 구해서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거든. 1 빼기 빼기 1의 제곱 4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 16. 16 더하기 4가 뭐 나와? 루트 20. 그럼 2루트 5지. 2루트 5를 뭐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니까 반지름은 루트 5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 방식보다는요 제 방식을 더 좋아해요. 뭐냐면 그냥 이 점에다가요,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요 좋아하는 거 넣으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나 같으면 1,1 넣을게. 1 더하기 2의 제곱 4 5 나오죠? 그냥 그 5 쓰시면 돼요. 루트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요 좋아하는 점 아무거나 넣으세요. 그 계산한 값 그냥 쓰면 돼요. 왜? 수학에서 이 점을 대입한다라는 건 이 점을 뭐 한다랑 똑같아요? 지난다랑 똑같거든요. 지난다는 대입이니까 대입해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래? 이 원이 k,0을 지난대요. k,0 지난대. k,0. 그럼 k제곱 플러스 1은 5니까 k제곱은 4가 나오네. 문제가 아마 두 개 나오겠죠? 아하, k가 양수래요. 따라서 k는 2. 끝.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